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최근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실지 걱정이 되네요.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담았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경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수돗물, 계양 문화시설 부지, 벌레 도심 습격, 신도시 고밀 개발, 서울, 경인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수돗물 문제로 연일 시끄러웠던 인천시가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소식. 이재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에는 붉은 수돗물, 올해는 수돗물 유충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까지의 유충 발생 상황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시는 인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훗날 이번 일이 인천이 수돗물 모범 도시로 성장하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2021년까지 식품 경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꺼내든 인천시. 인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계양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문화시설 부지가 12년째 방치돼 논란이라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합니다. 계양구 계산동의 상업지구, 상가들 사이에 짓담한 철골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2년 계산택지 개발 사업 당시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돼 2001년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2008년부터 지하 6층, 지상 5층 규모로 문화시설을 짓기 시작했지만 2010년 경영 악화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흉물이에요. 아주 불편해요, 보기. 차라리 처음부터 공사를 안 했으면은 저 보기나 좀 좋을 텐데 흉물이에요, 흉물. 그러니까 상권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분리가 되니까 이쪽 상권이 다 죽었어요. 다 뛰니까 그 상권이 돼버렸어요. 네. 지난해에는 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말까지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시에서는 행정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넘겨줘요. 땅만 사고 사업권이 없는 거네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어요. 넘겨주라.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계양구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만 있을 뿐 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은 올해 말까지. 결국 계양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앞으로도 한동안 울타리 속에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벌레 도심 습격입니다. 올 여름 도심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정자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가 가득합니다. 흙바닥에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벌레 떼입니다. 벽면에 노란 알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이 도심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에 낳은 알집인데 한눈에 봐도 혐오감을 줍니다. 냄새가 고약해 벌레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도 경기도와 충청도, 부산 등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벌레들이 전국 곳곳에 도심을 뒤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온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 기온으로 유충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올해부터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벌레가 살기 좋은 습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대벌레와 노래기 떼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매미나방의 경우 몸에 닿으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신도시 고밀 개발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데 곳곳에서 강한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LH는 주거 비율을 현재 70%에서 90%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600여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가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하려는 복합용지 부지입니다. 당초 이것은 백화점이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LH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에 대해 LH는 주거 비율 상향 조정은 2018년부터 검토된 것으로 옥정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또 토지 매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면피용 해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건설사에게 나름에 쏙 그냥 빠진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무책임한 그런 말인 거죠. LH는 양주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아직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LH 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에 있는데 양주시는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건강한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찜질과 수분크림을 이용한 열감 제거입니다.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빨갛게 달아올랐다면 열감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물수건 혹은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든 물이나 화장수, 우유를 화장솜이나 거즈에 적셔 피부에 덮어주면 되는데요. 이후 약을 바르거나 수분크림으로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물집이 생긴 경우라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 휴가철 건강한 피부 관리 비법 두 번째, 감자팩입니다. 감자팩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얼굴에 거즈를 덮은 뒤에 냉장고에 차갑게 해둔 감자즙을 바르면 된다고 하니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진정 효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휴가철 피부 관리 비법 세 번째, 많이들 알고 있는 오이팩입니다. 피로회복, 피부 진정, 미백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난 오이팩은 붉게 달아오른 피부 열기를 식혀주면 물론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이를 잘라 피부에 올려주거나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글리세린과 밀가루를 섞어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 피부 관리 마지막 아이템, 바로 녹차가루입니다.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탁월한 녹차팩은 플레인 요구르트 2분의 1개 정도의 분량에 녹차가루 1작은술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15분 정도 지난 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요. 녹차가루가 없는 분들은 녹차를 우려내고 남은 티백을 차갑게 해서 얹어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녹차 티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녹차팩은 피부에 따라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팔목이나 허벅지 안쪽에 미리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피부 관리 아이템으로 건강한 피부 가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화재 알림 시설입니다.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1시장과 의정부시장 개별 점포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및 열 감지기가 413개, 아크 감지기는 404개라고 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의정부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어린이과학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휴관했던 인천 어린이과학관과 로봇체험관이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 재개관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입장 인원을 수용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는 등 관람객을 대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천 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후 입장할 수 있으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임산부 849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 제철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며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된 완성형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공원목직과 도시농업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의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황금돼지의 섬, 도섬입니다. 지금부터 도섬으로 떠나볼까요? 100길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고굴주는 황금돼지섬 도섬. 돼지를 닮은 섬이라고 해서 도섬이라는 이름이 불린다고 하는데요. 황금돼지의 섬인 만큼 마스코트도 번쩍번쩍 황금돼지인가 봅니다. 황금돼지 조형물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벽화,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던 미희가 황금돼지로 변해 금빛을 내며 무악산으로 사라진 이후 그 자리에 도섬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섬의 전설이 그려진 벽화를 본 듯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며 분위기를 즐기다 보면 도섬의 출렁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 정말 아름답죠. 도섬에서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 바로 해양 레포츠입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전 안전 장비 착용과 준비 운동은 필수인 거 아시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요트를 타고 럭셔리하게 바닷바람을 즐겨보는데요. 산과 바다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요트 체험 강력 추천입니다. 공기 좋고요, 시원하고요, 상쾌합니다. 해양 레포츠에 요트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원한 바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바다 카약입니다. 시원하게 즐기는 카약 체험,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죠. 재밌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나? 억수로 재밌네. 맞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도섬. 여러분도 창원 도섬에서 시원한 여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비상근직 언어치료사를 모집합니다. 영유아의 언어치료 및 보호자 상담을 담당하며 치료 및 상담 관련 학과 졸업자로 언어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한 분과 언어치료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8월 13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트타임 조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한은 8월 15일까지이며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 또는 센터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할 예정입니다. 양천고 사랑방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어르신 송영 차량 운전 및 시설 업무 보조를 담당하며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실제 운전 가능한 분, 13인승 차량 수동운전 가능한 분에 한해 지원 바랍니다. 업무는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 기한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장마와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